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차트 위의 천하장사 작두 타는 작두박입니다. 이틀 전에 하나오션 강의를 올려드리고 나서 이제 이틀 만에 뵙네요. 예, 댓글이 많이 달려가지고 이거 또 찍어야겠다. 가족분들이 기다리시는구나 해가지고 왔어요. 금요일 참 무서웠지요. 코스피 코스닥이 대폭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리 하나오션 3.4%까지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종가는 플러스를 해주었네요. 이게 바로 강한 구조의 힘이겠죠. 얘 빼고 다른 조선 친구들은 다 갔단 말이야. 뭐 삼성중공업 위에 올라가 있고, 뭐 HD, 한국, 조선해양 이런 애들이 다 위에 있는데 우리 하나오션만 아직 지난번 고점을 못 깼단 말이야. 어디에서 운명을 달리했을까? 참 이게 마음이 많이 아픈데 두박이는 생각합니다. 예, 구조가 가장 강했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하나오션이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신고가를 가장 먼저 뚫어 주었는데 사느니 블록띠를 때려버린 요거를 딱 봤을 때 세력들도 요거는 아마 몰랐다는 생각이 들 정도야. 이미 구조를 너무 잘 완성시켜 놨기 때문에 여기서 폭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고 이미 충분히 많은 상승분을 해놓은 만큼 돈도 많이 썼을 텐데 이렇게 내리게 되네요. 예. 그럼 오늘 해볼 거는 구조 얘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최근 영상에서 구조 얘기는 빼고 기준을 잡아주는 선 황금선과 추세를 말해주는 보조지표 거래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주식에서 기준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피터 린치 형님 아시죠? 다들 투자의 대가.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10번 중 6번을 맞춘다는 것이다. 9번은 맞출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였지요. 이 기준의 극단적인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이고요. 이 두박이가 예전에 그 모든 시장을 다 해봤어. 해외 선물도 해보고 코인도 해보고 뭐 국장 외장 다 해봤는데 코인 선물 대회였지. 되게 큰 대회였어요. 18,000명 정도가 참가했는데 여기서 85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매매 초기라서 좀 아쉬운 성적이 있죠. 이때 두박이 승률이 몇 프로가 찍혔냐면 36%가 찍혔습니다. 굉장히 저조하죠. 굉장히 저조해. 근데 수익률이 2주 차에만 190%였고 끝났을 때는 420%였어요. 36% 승률에. 이 답이 뭐였겠습니까? 그죠?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런 경우가 있죠. 친구가 저한테 많이 물어요. 야, 이거 두바가 이거 오를 것 같니 내릴 것 같니 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오를 것 같은데 사지 마. 내릴 것 같긴 한데 사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 뭔 말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기준을 딱 잘 그어 놓으면은 내려갈 것 같아도 매수에 들어가는 거야. 올라가면은 수십 프로. 여기서 같은 몇 프로야? 대략 150%가 넘지요. 올라가면 150%. 이러면은 손절하면은 3에서 5%. 이런 매매를 계속 한다 해봐. 이런 거 3번 중에 한 번 벌어도 폭등 수익 다 먹는 거지. 계좌가 플러스가 되겠지. 이게 기준의 힘입니다. 손익비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박이는 말했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황금선. 이걸 다른 말로 잘 끈 선 하나라고 했습니다. 잘 끈 선 수십 개가 아니야. 왜? 기준은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이 많으면 기댈 곳이 많아져요. 가령 선을 1,500만 개 끊는 사람이 있어. 막 선을 다 그어봐. 이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걸 깼으면 손절해야 되는데 밑에 또 선이 있네. 지지받겠지. 또 매수해. 깼어. 손절해야 되는데 또 매수해. 지지받겠지. 또 물려. 또 내려가면 뭐라 그래. 지지받겠지. 매수해야지. 또 깨. 어떻게 손절해야 되는데. 매수해. 이제 올라가겠지. 마지막 선인데 또 깨. 이런 일이 발생을 해. 기댈 곳이 많으면 이 사람 이 매매 개념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선은 많아도 서너 개. 딱 그 정도가 좋아. 진짜 많다. 대여섯 개. 그리고 이번 영상에도 역시 두박이 대원칙에 적용됩니다. 뭐죠? 대원칙 뭐죠? 그렇죠. 저점을 높이는 파동을 그려야 된다.
일단 이거 알아두시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알려드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추세선을 그을 때 조건이 뭡니까? 조건. 그지? 저점 또는 고점이 두 번은 닿아야 되지. 가령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추세선을 이렇게 마음대로 끌 수 없잖아. 그러니까 못해도 뭐다? 못해도 이렇게 고점이 두 개 이상 나왔을 때 딱 그어가지고 이 다음 여기서도 저항받겠지. 예상하는 게 바로 추세선 아닙니까? 근데 추세선 받으면은 항상 저항받고 항상 지지받습니까? 항상 그래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잖아. 이게 됐으면은 매매가 얼마나 쉽겠어. 정확히는 이 추세선은 여러 번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호작용이란 얘랑 캔들이랑 만나면 뭔가를 한다는 거야. 뭘 해도 해. 그 뭘 해도 한다는 거에 저항받고 지지받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가다가 갭으로 벌짝 뛰어넘는 거. 또 뭐 갑자기 캔들이 조그만 하다가 장대로 거래량 동반하면서 빵 뚫어주는 거. 부수듯이. 이런 게 상호작용이야. 자, 이 네 가지 상호작용을 알고 또 한 개 더 알려드리자면 이 모든 추세선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곳에만 끄어야 한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곳에 잘 끄면 이 상호작용이란 분명히 여러 번 발생한다. 여러 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 좀 보여드리고 하나오션은 분석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이 두바기가 5월 9일 하나오션 영상에서 황금선을 하나 끄어놨어. 이렇게 이 선을 끄은 근거는 뭐 하모닉 패턴이라고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나중에 차근차근 알려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이렇게 선을 끄어놨어. 두바기는 이 선을 정말 잘 끄었다고 생각했어요. 상호작용 분명할 것이다. 그러면은 내려간다는 경우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뒤에 딱 두 캔들 저항받는 것처럼 보이면서 두바기 분석이 맞았나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렇게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뚫어주면서 두바기 분석이 틀렸다고 말해줬죠. 하지만 이때도 명확히 나왔습니다. 저항을 받고 갭으로 뚫어주는 상호작용을 다 보여줬죠. 근데 두바기는 이 선을 지우지 않았어요. 왜? 난 자신 있었거든. 선을 정말 잘 그었다. 분명히 이 뒤에 매매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잘 끈 선 하나는 계속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재차 지지를 받는 구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오션은 좀 이 추세선으로 보기에 난이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인데 추세선은 폭등을 할 때 이 기울기를 점점 가파르게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폭등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은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쉽게 깨진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렇게 저점을 만들어 가다가 저점을 가파르게 하고 또 가파르게 하면서 추세를 가속화했죠. 그리고 어떻게 가팔라지면 깨지게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걸 매매에 어떻게 써먹는지까지만 알려드리고 하나오션 넘어가서 지나간 차트가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바이가 알려드린 거 있죠. 수렴하면 방향성이 나온다. 그러면서 그려드린 이런 패턴들이 있을 거야. 저점을 올리면서 위에는 이렇게 수렴을 시키는 이런 걸 그려드렸습니다. 그런 게 여기서도 계속 나오면서 폭등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3전이 폭등했을 때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두바이가 알려드린 게 뭡니까? 역사적인 고점과 저점 또는 이슈가 발생해서 생긴 저점과 고점, 거래량이 많이 터진 저점과 고점, 이것들이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드렸어. 이때가 뭐야? 코로나 빔이지. 그것도 이때가 뭐야? 신고가 부분이잖아. 그럼 일단 신고가 부분을 선을 요래 그어봅니다. 그어보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신고가 부분 두 개의 선을 그어가지고 추세선을 그리니까 저항을 받고 뚫을 때 어떻게 갭 상승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거 어떻게 한다고? 잘 그은 선은 다시 한번 상호작용을 하더라. 그럼 어떻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겠지.
그 추세선이란 건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 폐기를 하면 돼. 폐기를 하면 돼. 그거 봐봐. 이거 선을 딱 그어 보니까 수렴을 했지. 수렴을 해서 추세가 나온 거란 말이야. 추세가 나오고 딱 요렇게 지지받나 싶었지만 깨졌을 때 다시 위에 요거를 지지받겠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 2분할 매매가 있겠지. 여기에 한 번, 여기에 한 번, 2번 들어가고 밑에 깨지면 손절하는 거야.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이 뒤에 이 상방 추세선, 아래에서 위로 가는 이 추세선이 상호작용을 더 이상 안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럼 지워야지. 지워야지. 그럼 매수에 성공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라 또 이렇게 꺼럼하게 추세선을 만들어 놓고 있네. 위에 막아놨네. 근데 어떻게? 크게 보니까 저점을 또 올리면서 여기 딱 도달을 했어. 뚫렸어. 두 방개가 많은 수렴에 나왔어. 이런 거 돌파할 때 들어가는 거야. 돌파할 때 들어갔는데 여기 이런 부분 신고가 부분을 어떻게 뚫었습니까? 강하게 갭으로 뚫었지. 갭으로 뚫었어. 이러면 이제 마음 편하게 좀 들고 갈만 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씩 현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팔라진 추세선을 깼을 때 요런 부분 깼을 때 잘 보시면요. 요런 일이 또 벌어져. 이때 역사적인 저점과 이 저점을 쭉 이어보면은 요런 게 또 발생을 합니다. 예. 여기서도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 뒤에 갭으로 떨어지면서 우리가 뭐 손절을 하든 약간의 수익으로 끝나게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올라갈 때도 어떻게 잘 끈 선은 지우지 말라 했잖아. 왜? 다시 이렇게 상호작용을 탕탕 받으면서 떨어지니까. 그래서 상호작용이 확인된 잘 끈 선은 놔두라는 겁니다. 이것만 있어. 소름 돋는 거 또 있지. 역사적인 저점을 또 어떻게 딱딱 끄어놓고 보니까 쭉 이었어. 이었는데 어떻게? 이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탕탕 맞고 한참 뒤에도 또 지지를 받더라. 이 선에서. 끝이야? 아니, 더 길게 끄어볼래요. 여기서 뚫리고 나서 저항을 받고 떨어졌단 말이야. 다시 요리하다가 올라갔을 때도 또 저항을 받고 떨어져. 어때요? 어때? 이게 잘 끄은 선의 힘입니다. 잘 끄은 선의 힘이야. 그럼 이 뒤에 이걸 뚫어줬을 때 재차 지지만 받으면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선이 되겠지. 이런 종목이 최근에도 있어요. 뭐 솔투룩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보시면 이게 솔투룩스라는 종목인데 요 놈이 올라갈 때 계속 이게 추세선을 밟으니까 많은 분들이 요런 데 매수가 들어가게 한단 말이야. 근데 세력들도 바보가 아니죠. 추세선도 참 쉽지가 않죠. 예, 추세선을 깨버리는 요런 게 나와줬습니다. 요런 거 나와줬어. 이때도 일단 끄어놓고 볼게요. 이때도 보시면 약하게 지지받는 것처럼 하다가 음봉으로 강하게 뚫어주고 못 올라가고 다시 뚫어줄 때 양봉으로 뚫었단 말이야. 근데 내려올 때 뭐다? 내려올 때 잘 끈 선은 요렇게 다시 한번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지. 쉽게 생각해요. 지지받았네. 매수에 들어가는 거야. 일단 어떻게 내려가? 손절해. 뚫었네. 다시 들어가는 거야. 지지받았네. 매수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는 거야. 그러다가 딱 여기 보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부분은 추세선 이렇게 위에 잡히잖아. 이렇게 위로 잡히는데 저점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수렴을 못 시켰단 말이야. 얘가 수렴을 못 시켰는데 중간중간 수렴시킨 구간이 있지. 요런 곳이라든가 요런 곳, 이런 곳은 항상 수렴을 돌파할 때는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를 준 자리들이야. 요놈은 참 교과서적이지. 투바이가 말한 일원화라고 겹치는 게 많아요. 예. 매집을 하는 동안 거래량이 죽었다가 수렴시키고 매집 끝났을 때 거래량 땅 터뜨리면서 추세선 돌파하는 거. 이게 계속 나온 종목이야. 빵 이렇게. 자, 그럼 이까지 정도면 여러분들이 하나오션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 추세선 가지고 한번 하나오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봐야겠죠. 첫 번째로 추세선이 딱 있었는데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가파르게 올려버렸지. 올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올렸는데 선을 잘 그었나봐. 그래서 지지받다가 딱
갭 플러스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어. 근데 계속 지지 받았잖아. 그럼 어떻게? 잘 끄는 선이지. 그럼 어떻게 이걸 지워 안 지워? 지우지 말아봐. 그럼 반등을 할 때 우린 여기서 도망을 갈 수도 있지. 추세를 깼잖아. 도망을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다시 또 내려간단 말이야. 요렇게. 그러다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뭡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 상승 추세를 꺾어놨으면 그 다음은 다시 수렴하는 걸 기다려야지. 수렴하는 걸. 상추에서 타고 가다가 꺾으면 뭐야? 조정이잖아. 조정. 그럼 다시 수렴하면서 거래량 죽일 거고 이 수렴을 돌파하는 걸 기다리는 거야. 우리는. 그럼 수렴의 조건 뭐라 했으니까 두바기가 저점을 올려야 한다 했지. 그러면은 일단 수렴을 시키는 것부터 기다려봐. 수렴을 시키는 것부터. 요래 내려가다 보니까 계속 저점을 낮추네. 그러다 어떻게? 좀 올라갔네. 저점을 살짝 올렸나? 할 때쯤 보니까 위에 이런 추세선을 만들어놨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수렴을 시킨 거지. 이럴 때 들어가는 거야. 이럴 때. 자, 이까지는 과거 차트였고 그 다음 블록딜은 아무도 예상 못했으니까 액시던트, 사고라고 치자고. 그럼 지금으로 돌아와가지고 일단 이 추세선이란 건 잘못 그으면은 수정해 가면서 매매를 하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가령 이런 선을 그었다고 치자고. 이런 선을. 근데 어떻게 됩니까? 봐봐. 여기서 막 지지받고 했네. 여기서 또 막 지지할 줄 알고 들어갔어. 근데 뭐 별다른 상호작용도 없이 쉽게 퓨 뚫리잖아. 이렇게 퓨 뚫리잖아. 이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 나가는 거야. 이런 거는. 왜? 더 이상 상호작용하지가 않잖아. 이런 거 나가고. 이렇게 비추세장이 이어지지. 비추세장이 이어질 때는 이런 거를 분봉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슬쩍 보는 거야. 이게 아무리 비추세라 해도 분봉상으로는 이게 추세를 만들 수밖에 없어. 어차피 분봉상으로도 개인들을 털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패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일단 두바기가 좋아하는 저점을 올리는 추세가 분명히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하락 추세선을 분명히 계속 만들어주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밑에는 올라가고 밑에 내려오고 있고 그러면 뭐야? 이런 걸 정확하게 뚫어줄 때 거래가 딱 실릴 때 요때가 기회란 거지. 이 뒤에 재차 지지받기도 했고요. 분봉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딱 뚫었을 때 이 뒤에부터는 분봉으로 추격이 들어가는 거지. 3분봉을 딱 요래 보면은 너무 작다. 15분봉 딱 보면은 다시 한번 폭등 패턴 만들어놨지. 이 저점 두 개를 딱 이어보면은 요런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야. 그 어떻게? 이 위에를 꽉 막고 있는 선도 있지. 그럼 뭐라고? 수렴을 만들었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다 이거 딱 뚫어줄 때 뭐라고?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겠지. 시세가 나오면서 87,000원을 돌파해 주는 게 나올 거고 87,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큰 그림으론 뭐 대충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라면은 이렇게 추세선을 딱 가파르게 하면 상승 랠리를 했어야 될 종목이 산업은행 이후로 패턴을 바꿔가지고 블록딜 이후 재차 수렴 매집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추세선이라는 게 하나없이 되게 잘 들어맞는 종목이었어. 근데 이 블록딜 이후로 만들어진 재차 새로운 매집 패턴 때문에 두바기가 좀 추세선으로 알려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라든가 솔트로스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결국 얘가 세력이 고놈들이야. 분봉상으로는 이렇게 잘 받아떨어진다고. 그럼 결국 그림은 이런 걸 그릴 것 같아. 저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저항을 만들다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뚫는 그림. 이런 게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점을 올리는 요 기울기가 점점 살아나기만 하면 돼. 여기서부터 새 출발이야. 여기서부터 재매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미 털기. 재매집.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 분봉을 보면서 이 기울기가 깨지나 안 깨지나 이걸 뚫나 안 뚫나 이걸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두박이 지나간 차트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면서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이러면 좋습니다. 응, 지금 이러면은 타점이야. 이런 거 다 알려드린단 말이야. 실시간으로.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때고 이렇게 하면 어야 되고 하는 거 다 우리 가족분들 알려드리고 있잖아. 이 강의만 해드리면 가족분들 조바심 느끼고 집중 못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딱 두바이가 실시간으로 강의 드리면서 6월 11일 넥스트레이드 무료 추천주 딱 드리면서 우리 가족분들 공부시켜드리고 수익도 챙겨드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공부까지 하니까 가족분들이 조바심 없이 공부를 잘하더라고. 유튜브로 하면은 꼭 이제 몇 시간 지나니까 지나간 차트가 돼버리기도 하고 지금 타점 좋습니다 말하면 이 몇 시간이 지나버려. 아쉽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려고 만든 것이에요. 이번 영상은 추세선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추세선에 대해서 알려드렸지만 실제로는 뭐 구조도 보고 기업 분석도 하고 시장 분석 당연히 하고요. 뭐 여러 이론들을 종합해가지고 가장 좋은 종목만 선별해서 강의하면서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여기 보이시는 요 번호로 숫자 9번만 보내주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쏘아드립니다. 추천방이 아니라 공부방인 만큼 꼭 공부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골라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종목만 띡띡 보고 가면은 어차피 수익 안 나. 들어오지 마. 수익 나도 쓸모가 없어요. 두바이가 영원할 것 같아? 두바이 평생 살아요? 아니야. 언젠간 독립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여러분들 공부가 중요합니다. 공부하시면서 이 두바이에 따라오면은 분명 똑같은 타점을 받아도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도 있고 이 두바이였을 때도 혼자 수익 낼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공부할 의지가 있는 세력을 이기는 세력의 등에 타는 소수의 개미분들만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밤까지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천하장사 작두타는 작두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